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패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지난 몇 가지 영상에서 다뤘던 반복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패턴을 만드는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 줄씩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창 크기를 설정을 해줬고요. 이 크기는 나중에 시스템 변수 width와 height에 맞춰서 나머지 코드가 작성이 되는 것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적당한 크기, 제 모니터 화면 안에 모두 보일 수 있는 600-600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로 들어와서 바탕 화면을 설정해 줄게요. 저는 적당한 파란색으로 일단 설정을 해 놨고요. 제일 먼저 원을 화면 중심에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이 이제 패턴의 작은 유닛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이라는 도형을 그리지만 나중에 코드를 완성하거나 그 중간에도 다른 도형으로 얼마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일립스 함수를 열고요. 화면의 정중앙에 100 크기의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ll 컬러는 다 빼주도록 하고요. 색깔의 경우에는 일단 흰색으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을 먼저 만들어 봤고요. 2차원의 평면 위에 원들을 배열하기 이전에 일단 1차원적인 느낌으로 한 방향으로 원들을 반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반복문 연습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그 중에 세 번째 예제와 이제 똑같은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반복문에 대한 기본은 다 아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바로 직접 for loop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for loop를 만들 때 int i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경우는 이제 x와 y 쪽으로 계속 반복을 시킬 것이라서 그냥 x라고 불러줄게요. x는 0에서 시작을 하고 화면 오른쪽 끝 width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을 이제 얼만큼 떨어뜨려 주면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려주는지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5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숫자를 써주기보다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해줬으니까 스케치 제일 위로 가서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로 해서 스페이싱을 현재로서는 50이라고 해서 원의 크기의 반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일립스 함수를 열어주고요. x의 값은 계속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 x라는 변수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럼 그 x를 그대로 사용해 두도록 하고, 당장은 y 쪽으로는 반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height 나누기 2 원래 있던 곳에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똑같이 100으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 부분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 놓고 이 스트로크 컬러는 계속 유지를 해야겠네요. 그냥 원을 하나 그렸던 그 코드만 주석 처리를 해 놓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원들이 잘 반복이 되고 있죠.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x가 0인 부분에서는 반원이 보였는데 마지막 오른쪽 끝에서는 그 반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비대칭인 점이 좀 아쉬워요. 이 이유는 우리가 반복문의 끝에 가보면 width보다 작을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것이라서 원의 중심점이 width와 같을 때에는 현재 반복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넣어서 x가 width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문을 돌려주는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기대했던 대로 잘 나오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반복되는, 한 방향으로 반복되는 이 원들을 y 방향으로도 계속 반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nested for loop라고 부르고, 또는 어떤 2차원적으로 공간을 다루는 것이라서 이제 변수를 두 개를 놓고 다루는 것이라서 two dimensional for loop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한글로는 중첩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첩 반복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y 방향으로 height까지 계속 반복을 시키고, 그 y 또한 스페이싱 변수의 값의 간격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제대로 인덴테이션을 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for loop 안에 또 하나의 for loop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처음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헷갈릴 것이 별로 없어요. 일단 지금 추가해 준 이 while for loop 부분을 생략을 해 놓고 이 부분, 방금 전까지 작성했던 X 방향으로 반복하는 이 반복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형태 자체를 어떤 하나의 도형이라고 본다면 이 도형 자체를 Y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r loop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이 일단 하나를 작성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해 주고요. 그렇게 작성된 일단 반복되는 형태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다시 반복을 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기대했던 대로 Y 방향으로 지금 반복이 되지 않고 결과가 다른 점이 없어요. 지금 약간 다른 점이라면 선의 굵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흰색이 좀 진해진 듯한 느낌이 있죠? 제가 지금 코드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이 새로 만든 for loop에서는 이제 y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원들이 y 방향으로도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막상 일립스 함수를 써줄 때에는 y 좌표에 y라는 변수를 대입을 제가 해주지 않았고 깜빡한 것이죠. 대신에 원래 있던 하이 나누기 2라고 해서 반복은 한 뭐 대여섯 번,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지만 항상 똑같은 y 좌표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서 x와 y 변수가 모두 적절히 대입이 되도록 해놓고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x 방향으로 반복이 되는 for loop를 일단 작성을 해놓고 그 전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 다시 한번 for loop로 감싸서 y 방향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2차원의 반복문 또는 nested for loop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색에도 한번 변화를 줘 볼게요. 지금은 파란색 바탕에 모든 원들이 흰색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스트로크를 255에 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스트로크 함수를 for loop 안으로 넣어서 매번 원이 그려질 때마다 다른 색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색깔을 써야 할지 좀 모르겠다,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이 아무래도 랜덤 함수를 써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랜덤 255라고 한다면 매번 원이 그려질 때마다 검은색에서 흰색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회색 중에 무작위로 색이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뭔가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현재 이 2차원 이제 for loop 반복문이 드로우 함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계속해서 랜덤한 색깔을 지금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좀 계속 작업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억지로 강제로 멈춰준다고 한다면 셋업에 들어가서 no loop 함수를 써줄게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코드들이 드로우 안에 있기는 하지만 마치 셋업 안에 있는 것처럼 드로우 안에 있는 내용이 단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코드가 멈추게 됩니다. 실행을 멈추고 처음에 그려졌던 그 이미지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새로운 랜덤 값을 받아와서 한 프레임씩 그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행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조금씩 색깔이 실행을 할 때마다 변화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no loop를 사용함으로써 랜덤한 값이 딱 한 번만 지정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또 막상 매번 다른 색깔 배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run 버튼을,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좀 귀찮다 싶으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해서 이 함수는 이제 마우스를 이제 누를 때마다, 마우스 클릭을 할 때만, 그때만 실행이 되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여기에 redraw 함수를 써주게 되면 물론 내가 셋업에서 no loop를 걸어놔서 draw loop가 반복이 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에는 그 다음 프레임으로 draw 함수가 한 번 더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데 다시 누르고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또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redraw 함수와 no loop를 같이 써주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해도 나름 재미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조금씩
변수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 숫자들을 변형해 가면서 재미있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색깔만 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의 굵기 또한 랜덤하게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선의 굵기가 1픽셀이 되도록 하고 최대 굵기가 4가 되도록 한다고 하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리듬감이 있는 패턴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색의 경우에도 그레이 스케일이 딱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RGB 값을 전체 다 넣어줘서 원하는 그런 색의 배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 더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모든 열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보다는 마치 벽돌을 쌓듯이 한 줄은 0에서 시작을 해서 그려주고 다른 한 줄은 살짝 어긋나게 이렇게 지그재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돌을 쌓는 그런 패턴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는 모든 열마다 그래서 짝수 열은 그대로 그려주고 홀수 열인 경우에는 살짝 위치를 어긋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고 싶으면 if 조건을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if 구문 안에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열이 그러니까 이제 y 값이 되겠네요. 열을 결정하는 것은 y죠. 이 열이 과연 짝수 열인지 홀수 열인지. 그래서 이 if 구문에는 짝수 열 경우에 그러니까 짝수 열인지 묻는 그런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죠. 짝수이거나 홀수이거나 그 경우에는 살짝 어긋나게 그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도록 일립스 함수를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긋나게 하느냐는 한번 이제 옮겨지는 스페이싱의 한 반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원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줬고요. if 구문을 마저 완성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짝수열인지 홀수열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y 값은 0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이싱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데 굳이 하나씩 따져보자면 처음에는 0, 그 다음은 50, 그 다음은 100, 그 다음은 1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 값이 0일 때를 내가 이제 짝수라고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0일 때가 짝수였고 그 다음 50은 홀수열이 되겠고 100일 때가 짝수열, 150은 홀수열, 200은 다시 짝수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코드로 표현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듈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퍼센트 사인이죠. 이게 모듈러 오퍼레이터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나누기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져오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가 1.5라고 해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소수점 계산을 모르던 시절 그런 계산 방법을 사용해 보자면 정수로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3 나누기 2는 일단 값이 1이 되고 그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줄러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부호를 쓰는 대신에 이 퍼센트, 이 사인을 쓰게 되면 나머지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그 정수 값과 나머지 값이 같아서 지금 사실 살짝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좀 더 좋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예를 들면은 7 나누기 2라고 해볼까요? 7 나누기 2를 하면 우리가 정수값으로 3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래서 7 마줄러 2를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우리에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짝수열과 홀수열을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y값 0, 50, 100, 150 이런 식으로 50씩 증가하는 y값을 어떤 숫자로 나눠줘야 그 나머지를 통해서 짝수열인지 홀수열인지 알 수 있을까요? y값을 어떤 숫자로 나누어 줘야 그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열을 구분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봤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페이싱 값에 2배로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분명히 0이나
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쉽게 짝수와 홀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y가 0일 때 스페이싱 곱하기 2를 하면 스페이싱은 50에서 지금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50 곱하기 2는 100이에요. 0을 100으로 나눈다. 뭐 그럼 값도 0이고 나머지도 0이죠. 그 다음 y 값이 50일 때 100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50이 나오네요. 그래서 1이 아니고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0이나 50 계속 해볼게요. 그럼 100일 때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당연히 0이죠. 그럼 150일 때 다시 100으로 나눈다면 값은 1이 되고 나머지는 다시 50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모듈러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뭔가 반복되는 숫자의 시퀀스를 구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지만 어떤 숫자를 어떤 숫자로 나누느냐에 따라서는 뭐 012 이런 식 012, 012 계속해서 반복된다든지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숫자열을 구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짝수 열일 때는 이 연산의 결과가 항상 나머지가 0이에요. 그리고 홀수 열일 때에는 항상 50이라는 값이 나머지로 나옵니다. 이를 다시 표현을 해주면 이 부분을 복사를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0과 같을 때 이 등호를 두 개 써야겠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만 쓰게 되면 assign operator라고 해서 assignment operator라고 해서 0이라는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아주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호를 두 개 쓰게 되면 양쪽의 값을 비교해서 참이나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언제 참이냐? 짝수열일 때. 짝수열일 때에는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홀수열이죠. 홀수열인 경우에는 x값에 어느 정도의 숫자를 더해서 살짝 어긋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이 부분은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냥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됐어요. 살짝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원의 크기를 잠깐 줄여볼게요. 반으로 줄여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x와 y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짝 어긋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 값들은 100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것은 마우스에 반응하도록 해서 내가 또 숫자를 고치고 다시 실행하고 이런 좀 번거로운 과정이 없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결과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마우스 X 값에 원의 크기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마다 원의 크기가 변해서 수많은 그런 변하는 과정, 변하는 도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드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마우스 X,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 대신에 마우스 X 값을 대입을 해줬는데 지금 모든 도형이 지금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지금 noLoop라고 하는 함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를 트래킹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만 그때만 redraw를 하면서 현재 마우스 X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을 이제 원에 대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오히려 컨트롤하기 편할 수도 있죠.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클릭을 할 때만 변화를 주는 것이라서 오히려 뭐 선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원했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노루프를 빼버리면 지금 색깔이 어떤 랜덤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의 사이에서 살짝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만 새로 드로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새로 드로우를 하는 그런 함수로 바꿔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현재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마우스의 기본값이 00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크기가 00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고 제가 이제 마우스 커서를 화면 안으로 넣어 놓게 되면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화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X값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우스 컷을 움직이면 조금씩 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있네요.
마우스를 멈추면 어떤 색깔이 반복되는 그런 드로우 루프도 멈추게 되고요. 제가 움직일 때에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지금 뭐 코드 30줄 안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한 어떤 패턴의 구조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크기에도 랜덤 값을 준다든지 굵기도 조금 더 가지고 놀아보고 또 원 대신에 뭐 타원이라든지 삼각형, 사각형, 또 삼각형 패턴을 만들 때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삼각형을 뒤집어 가면서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마우스 X값이 커지게 되면 원들이 예상보다 좀 너무 커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의외의 효과가 재미있게 작동할 때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에 이 정도가 가게 되면 약간 패턴이 너무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X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계를 둬서 그 범위 한계를 둬서 작동하도록 예를 들면 한 요 정도까지만 커지게 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마우스 X가 전체 위스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데 그 모든 범위를 사용하지 말고 좀 범위를 줄이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범위를 범위로 옮길 때에는 맵 함수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 함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최초의 범위, 그러니까 마우스 X가 움직이는 최소와 최대값 0에서 위스가 되겠죠? 그 최초의 범위를 내가 원하는 새로운 범위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새로운 범위는 저는 애초에 1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0으로 두지 않고 5라고 두고 싶어요. 5픽셀, 최소한 1은 5픽셀의 크기는 같도록 그렇게 하고 최대값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창이 600픽셀의 너비니까 여기가 한 300픽셀 정도 되겠죠, 중간이. 300픽셀도 좀 너무 큰 것 같고 한 200, 150? 한 좀 150 정도로 놓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 X의 원래 범위인 0에서 위스를 5에서 150의 범위로 다시 재조정해 준 값을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반환된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플롯 변수, 이 경우에는 그냥 편의상 mx라고 부를게요. mx에 저장을 해놓고 원을 그릴 때 마우스 x 값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핑된 값 mx 값을 대신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실행을 하면 마우스 x를 최대한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원이 150 픽셀 이상으로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최소값과 최대값은 몇 가지 값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주시고 원하는 범위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패턴을 만들어 봤고요. 크기도 변화시켜 봐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렇게 만든 패턴을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PDF 파일로 저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서 더 편집을 한다든지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포스터라든지 뭐 책 커버 디자인에 응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코드로 만든 작업이 그냥 이렇게 재미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PDF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